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떠난 것 같은 여친을 저 혼자 다시 붙여보려 애쓰는 남자입니다. 우선 제 여친은 무명의 잡지 모델입니다. 알아보는 사람은 없지만 하여간 잡지 한 귀퉁이에 한 번씩 아주 조그맣게지면 광고에 등장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인터넷 방송 광고에 조연으로 아주 잠깐 피리릭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감에 차올라 있는 여친은 콧대가 이전보다 훨씬 높아져 있지요. 그래서 어딜 가서 제가 여친을 이리저리 소개하면 다들 그녀를 조금 신기해하고, 특히나 제가 남자들에게 으스대기에는 아주 유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결국 제 친구놈 하나가 일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녀와 감정적으로 아주 깊게 엮인 것 같고, 제가 낌새를 느낀 것은 여친이 쇼핑몰 의류 촬영으로 제주에 간다고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여친은 3일 동안 제주 촬영을 갔고 그 기간 내내 한 번도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함을 참다 못해 한 번씩 전화하면 겨우 통화가 되어서는 바쁘다느니, 한참 밥을 먹고 있다느니 하면서 얼른 끊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돌아오기로 한 날에 예고에 없이 마중을 하러 공항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랑 다정이 같이 오길래 의아해서 다가가서 물으니 둘 다 너무 당황하면서 하는 말이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만나서 같이 나오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그 이후 날이 갈수록 여자친구가 저와 연락이 잘 안 되고 항상 촬영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만날 기회를 갖지 않으려 하더군요. 저는 바쁜 여친에게 자꾸 귀찮게 하는 건가 싶어서 조금 위축되기도 하고, 제가 이직을 준비하고 있던 터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조금 예민해져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혼자 살고 있는 오피스텔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공항에서 같이 나온 저의 친구와 여친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은 팔짱을 끼고 손에는 포장 음식 꾸러미가 가득했는데 오피스텔로 올라가서 같이 먹으며 시간을 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심이 불같이 활활 타올라서 더는 견딜 수가 없었고, 더욱이 두 사람 각자가 요즘 들어서 자꾸 저를 따돌리던 이유가 눈앞에서 밝혀지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달려 나가 따지기에는 이미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인 듯했고, 더구나 그 친구는 제가 평소에 편한 상대가 아니어서 더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광해봤자 저의 초라한 몰골을 그에게 그대로 다 들켜버리는 셈이고, 결국 웃음거리 밖에 안 되겠구나 하는 슬픈 마음이 먼저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일단은 조용히 여친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듯 했습니다. 그래서 30분쯤 기다렸다가 여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전화했냐고 그녀가 시큰둥하게 묻더군요. 저는 너무 화도 나고 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애써 무덤덤하게 우리 사귄 지 몇 해째 기념일이 오늘인 것을 알았다며 그녀의 오피스텔에서 조촐하게 식사나 하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슬쩍 화가 나는 것을 겨우 참는 것 같더니 집에 늦게 갈 거라면서 지금 바쁘다고 둘러댔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이 상황에서 더는 감정을 드러내선 안 되겠다 싶어서 알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이 생각 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했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여자친구에게 쏟았던 정은 대체 무엇이었나 싶어서 우라가 치솟았고, 너무 급하게 모든 상황이 엉망으로 흘러가 버리는 바람에 제가 아무것도 대처할 수가 없다는 것도 너무 서러웠습니다. 잡지 모델 일을 해보겠다며 이리저리 찾아다니던 그녀를 응원해주던 지난 시절이 문득 떠올라서 서름이 더욱 돋았고, 그때 가는 곳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녀를 위해 제가 다독여주던 일들도 떠올랐습니다. 당시에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도 아프시고 집안에 여러 우환이 겹쳐 있을 때였습니다. 직장 생활도
때때로 풀리지가 않을 때여서 제가 맡고 있는 일에 어떤 하자가 발생해서 회사에서도 몹시 추궁을 받던 때였습니다. 일건 마음이 지쳐있던 저는 여친만이라도 기쁨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이 저의 불운한 상황을 대신하는 셈이라도 되는 듯이 열심히 그녀의 일을 이리저리 도왔습니다. 그녀가 오피스텔 월세를 못 내서 쩔쩔매고 있을 때는 금반지나 노트북 등등 제가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오디션을 보러 갈 때 입고 갈 옷이 없다며 걱정을 하자 제가 1년 할부로 카드를 긁어서 고가의 옷을 사줬습니다. 저의 모든 것이 그녀에게 집중되던 시기였고 제가 처한 현실이 힘들었기에 그녀가 혹여나 그런 저를 버리고 갈까봐 겁이 많이 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한 계단씩 올라가서 잡지에 조그맣게 얼굴이 나오기 시작했고 저도 생활이 다시금 안정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나 병원에서 여전히 누워 계시는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진 아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기 위해서는 그녀가 제 곁에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녀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두 해가 흘렀고 그녀는 차츰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이 되자 뭔가 모르게 잘 풀릴 것 같은 일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저는 이직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적당한 회사를 구할 때까지는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제주에 간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저의 친구는 집안이 부자이기에 부모가 그의 앞으로 제법 규모 있는 골프 용품 대리점을 차려주어서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렇듯 부자이고 비슷한 급에 아는 사람도 많은 그는 친구라고는 해도 엄연히 우리와 부류가 달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줍잖게 친구라는 이름으로 그도 모임 자리에 어울렸고 그 어느 날부터 놈이 그녀를 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모임 중에 둘이서 같이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돌아온다던가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여친은 저와 만나고 있던 중에도 수시로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때때로 저와 나누는 대화가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느낌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와 그녀는 일주일 가봐야 두어 번 통화할까 말까입니다. 그것도 그녀 쪽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끊자고 하는 것이 예사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놈은 모임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술 잘 사고 돈 잘 쓰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들 모임에 끼워준 것이었는데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고 보니 다들 그 애의 험담을 슬슬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결국 자신이 어울리지 못하는 자리에 억지로 낀 것을 이제 깨달았나 보나 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요새 새로운 여자가 생긴 것인지 이리저리 여자들 명품 핸드백이며 옷이며 알아보더라 하는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모든 것이 종말에 완전히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심하게 들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언제 정식 직장 구하냐, 육체노동 알바를 해서 그런가 요새 몸이 홀쭉하다 하며 측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갔다 온다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곧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